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푸시데이고 어깨 운동을 좀 해볼 겁니다. 어깨 운동은 컴파운드 세트를 좀 활용해서 좀 다양한 각도에서 디테일을 좀 살릴 수 있는 운동 구성을 한번 해볼 거고요. 아무래도 좀 펌핑 위주의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스류보다는 오늘 저녁에 또 그렇게 되면 가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레스 운동보다는 좀 프레스 운동을 아예 안 하지는 않겠지만 레이즈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운동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하면은 내일은 못 올릴 것 같고 이번 주는 2개 정도만 올라가겠네요.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제가 그 가족 여행이 잡혀져 있어가지고 가족 여행을 다녀옵니다. 주말에는 운동을 또 못할 것 같아요. 주말에는 운동을 못하고 식단도 완벽하게 이제 지킬 수가 없는 대신에 최대한 좀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지금 다이어트가 막 혹독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입이 터지거나 막 그럴 걱정은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긴장감을 놓지 않고 좀 건강한 음식으로 적당량을 좀 먹어서 해줄 거고, 토요일날 사실 운동을 좀 하고 싶긴 해요. 토요일날에 이제 강릉으로 가기 때문에, 강릉에 제가 체육관을 또 결제해 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강릉에 가서 또 운동을 하고 싶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행이니까 아무래도 좀 비중을 가족들에게 더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운동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또 하고 싶으니까 또 강릉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이어트 상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눈바디 상으로나 이제 체중의 변화 상으로나 순탄합니다. 조금 눈바디가 많이 빠지고 체중이 좀 적게 빠진다라고 하면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싶은데, 체중도 최근에는 좀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공복으로 88, 그러니까 앞자리가 또 바뀌었죠. 88점 뭐 한 6, 7 정도 됐던 것 같아요. 7? 뭐 하여튼 이 정도면 꽤 크긴 한데, 이제 공복으로도 좀 88 뭐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몸에 어떤 눈바디 상으로서의 선명도 같은 경우들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진짜 막판에만 내 몸이 진짜 이렇게 너무 좀 작아졌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초반에는 체지방이 좀 걷어내지면 잘 걷어내져야 되는 거죠. 잘 걷어내지면 걷어내줄수록 오히려 몸은 더 살아납니다. 근육이 희미해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선명해지니까 더욱더 사이즈도 더 커 보이거든요. 지금 그런 느낌에서는 몸의 눈바디 상태가 좀 잘 올라오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고, 계속 이제 제가 조금 주의해서 운동을 했던 부분이 제 피로도를 좀 조절하는 거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요. 지금 이 패턴과 이 루틴 운동에 적응이 돼서 좀 그나마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은 또 요거를 한번 깨줄 때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좀 하나 뭔가 더 추가하거나 부스팅 할 만한 것들을 추가해주면 좋겠죠. 그게 이제 뭐 먹는 걸로도 가능하고, 뭐 아니면 운동적인 걸로도 가능하고, 유산소를 해준다든지
뭐 아니면 운동의 강도를 좀 더 높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몸이 잘 적응이 되지 않게 해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체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잘 빠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잘 빠지겠는데 하지만 금방 정체기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대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을 몸은 이제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 크게 변화를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의 어떤 변화를 좀 줘야 됩니다. 자기가 계속 좀 자신을 힘들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운동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식단도 뭐 그렇고, 식단의 어떤 탄수화물의 양을 줄인다든지 이런 거는 좀 이 몸의 어떤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지금 시합을 얼마나 남았는지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제일 나중 얘기인 것 같아요. 처음에 어쨌든 간에 벌킹을 하는 식단에서는 칼로리라든지 탄수화물의 양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한번 확 줄여주는 건 맞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탄수화물의 양을 계속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점진적으로 줄여서 마지막에는 탄수화물이 뭐 무탄으로 막 계속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니까, 탄수화물의 어떤 양을 줄이기보다는 운동의 양을 몸이 필요하지 않는 선 한에서 좀씩 더 늘려주시고, 그 몸이 필요하지 않는 선이라는 거는 진짜 하나도 나 안 피곤해 운동하는데, 지금 나 다이어트 하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 이게 아니라 못 견딜 수 없을 만큼 막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의 거기까지 가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계속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힘들고, 다이어트라는 거는 피곤하고 고된 그 과정입니다. 그거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난 그 안에서 했어야지 지금 좀 몸이 편해졌는데 하면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편하고 싶은 거고, 또 더 너무 부담을 가져서 너무 계속 자신을 몰아붙이다 보면 좀 너무 칼로리가 적게 들어가든지 너무 피로도 관리가 안 돼서 몸이 좀 꺼지는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몸을이랑 예민하게 봐야죠. 몸과 어떤 지금의 내가 들어가는 영양들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굉장히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실 뭐 하나 먹는다고 몸이 확 좋아지지도 않고, 뭐 하나 안 먹는다고 뭐 살이 확 빠지지도 않으며, 운동 한번 잘한다고 뭐 근육이 확 자라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쌓이면은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쌓이고에 대한 어떤 데이터 값을 산출해 내려고 하면 자신이 사실 일정한 루틴으로 어떤 운동이든 간에 먹는 거든 간에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날은 뭐 오늘 조금 식단 못 챙겨왔으니까 오늘은 뭐 냉면 먹을까? 냉면 근데 먹으면서 뭐 이렇게 사이드 반찬 메뉴 뭐 좀 먹고 그러면서 좀 시간도 조금 어쩔 수 없이 바쁘니까 좀 어기게 되고, 뭐 그러다가 오후에 뭐 회식하자고 해가지고 가서 내가 몸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뭐 적당히 먹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한 일주일에 뭐 2번, 3번 이상 막 반복되면 내가 얼마를 정확하게 섭취하고 있는지,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값을 낼 거고 그걸 어떻게 변경할 건지를 도저히 산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운동에서 제일 힘든 부분인 거고, 제일 어떻게 보면은 몸이 좋아지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회사를 다니시거나 그런 분들은, 저도 뭐 회사를 다녀봐서 알겠지만 되게 어려워요. 사실 살아가면서 그렇게 꼭 일정하게만 탁탁탁 지켜서 간다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선수라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지만, 선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몸이 좋아지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일정하게 먹고 최대한 내 루틴 안에서의 하는 생활을 좀 유지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변경되는 거, 저도 뭐
아까 말했듯이 좀 가족여행 가면 이런 것들이 조금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무시할 수는 없죠. 그게 이제 내가 그렇게 꼭 할 수 없이 살아라.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그냥 무조건 지켜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하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좀 줄여나가고 그런 데이터 값을 내가 산출하고 몸 변화를 지켜보고 또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한번 더 넣어보기도 하고 덜 넣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방량을 좀 늘려보기도 하고 지방이 어떤 변화를 좀 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 값이 된 거고 그것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실력 또 아주 좋은 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좀 시즌이 들어가지 않는 좀 예전에 이제 좀 많이 시즌이 남았다 이러면은 사실 저도 웬만하면은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최대한 일관되게 그렇게 데이터 값을 좀 산출하기 위해서 수도승처럼 살아야 몸이 좋아진다 꼭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 값을 좀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몸이 좀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의 것들을 또 한번 시도해보고 생각해볼 수도 있으니까 요거부터 저는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몸이 좋아지려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디테일한 종류보다는 내가 일관되게 먹고 일관되게 루틴에 나를 좀 집어넣어 보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누가 뭐라고 해도 좀 지키기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생각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해봤고 가서 어깨 운동 열심히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은 좀 정말 비대의 목적보다는 좀 진짜 커팅 깎아내기 위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좀 어깨의 디테일을 좀 살리기 위한 운동들을 위주로 할 테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서 관점에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 따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서 운동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종목은 스미스 숄더 프레스를 시작할 거고 이렇게 중량을 좀 다루는 프레스를 하실 때는 이제 좀 반복하실 때의 어떤 반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그 근비대 측면에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되지만 부상적인 측면에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아마 팔꿈치 안 좋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고정량으로 하면서 이렇게 퉁퉁퉁 하면서 튕겨서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삼두건염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삼두건염이 생기게 되면 팔꿈치 굉장히 아프고 무게 들 때 막 찌릿찌릿 해가지고 운동이 제대로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템포를 좀 조절하셔가지고 천천히 무게를 좀 받아내셔야 돼요.
몸이 풀리실 때까지 충분히 좀 웜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보호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필수는 아니지만 부담이 간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이제 뭐 꼭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제가 느끼기에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안 차려고 하지만, 여기에 부담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부상 방지를 위해서 특히 겨울철에 더 신경을 써서 보호대를 좀 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거는 한 10번 정도 무게 정도로 해서 더 들 수 있지만 막 전력을 다하지 않고 지금 웜업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무게는 조금씩 올라가지만. 그리고 아까 뭐 한 60가지 정도는 세트로 안 쳐요. 몸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막 3세트, 4세트 딱 정해놓고 그 안에 몸도 풀고 다 하고 막 그렇게 좀 여유롭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여유를 찾고, 최근에는 이제 자극이랑 마인드 머슬 커넥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간 하나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느낌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트고요. 중량을 좀 다 받아내서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체중이나 약간 다이어트 때문에 뭐 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이 중량이 좀 떨어지네요. 근데 좀 크게 개의치하지 말고, 중량을 못 채우면 드랍을 좀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드랍을 좀 사용할 겁니다. 마지막 세트도 여기서 좀 많이 쏟아낸다고 생각하고, 무겁고 고통스럽더라도 네거티브를 좀 잘 활용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많이 떨어지네.
오케이. 덤벨도 중량을 너무 무겁지 않게 제가 최대한 자세가 나오는 한에서 가져갈 수 있는 한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떨어뜨려야 되는 게 아무래도 바벨에서의 반복 횟수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차라리 더 떨어뜨려서 네거티브 확실하게 사용하고 정확한 자세로 정확하게 운동해서 반복 횟수를 좀 더 가져가는. 더 힘들어요, 사실 무게 치는 것보다. 이 덤벨을 사용하시면 앞에 거울이 있는 곳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 덤벨 특히 사용하실 때 인클라인도 그렇고 이 숄더도 그렇고 이 각을 이렇게 죽여서 내 위로 이렇게 올리면 이 모먼텀을 줄이면 무게가 진짜 상당히 더 들리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내가 무조건 많이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모멘텀을 죽여서 더욱더 힘에 좀 이득을 얻는 그런 상황을 계속 자신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량이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더라도 각을 90도 유지해서 밑으로 내렸다가 그대로 위로 올리는 걸, 거울이 있어야 그게 이제 제대로 보이거든요. 거울 앞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레터럴 레이즈를 덤벨로 3세트 좀 가볍게만 할 겁니다. 메인으로는 케이블로 가져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겁지 않게 3세트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라인업 자세를 취한다는 것처럼 어깨 상방 회전을 좀 일으킨 다음에 그 상태에서 어깨가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 확연처럼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해주겠습니다. 어우,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한 3, 4세트 했어요. 약간 너무 가벼운 거는 세트로 치지 않고 한 3세트 정도 보시면 했고, 이 케이블로 좀 약간 계속적인, 지속적인 좀 텐션을 가져가는 운동을 극대화, 펌핑의 극대화를 할 겁니다. 전면부터. 오케이. 숄더 프레스 머신이랑 리어 델트 플라이 컴파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템포가 다 조금씩 빠르거든요. 어떤 무게에 막 집착하기보다는 그 텐션을 놓치지 않는 구간 있잖아요. 그 내가 완전히 내리지도 않고 완전히 올리지도 않아서 그 텐션을
계속 걸려져 있는, 최대 토크가 걸려져 있는 그 구간을 내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 구간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지어 짜주면서 운동을 두 가지를 연속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무게는 좀 어렵고 그 대신 펌핑감, 좋은 펌핑감을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박이 오르니까, 운동을 계속 오래 하니까 두 가지를, 심박이 오르니까 체지방 연소라든지 커팅, 여기에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의 강도를 중량으로도 만들지만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량이 너무 빠져버리면 몸이 좀 플랫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중량도 쳐줘야 됩니다. 잘 먹어요. 케이블에서 리어 델트 플라이를 할 거고, 업라이트 로우를 컴파운드 세트로 연결시킬 겁니다.